군사분계선 DMZ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영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8년 4월 3일 영국 수도의 한 대학교 런던 대학교에서 아주 역사적인 연설이 있었습니다.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현재 집권당을 창당하신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그 당시 대통령으로서 영국을 가셔서 냉전의 한반도를 녹여낼 핵벽 정책 구상을 영국에서 처음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분의 정책을 핵벽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핵벽 정책은 한마디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남북 대화와 포용 정책을 말하는 것이고, 이 정책으로 남북 관계는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을 겨누던 남과 북은 총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했으며, 당시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서 대립과 반목 대신에 대화와 평화 통일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인데요. 그분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의 군사 분계선, 저기 보이는 노란 선이 DMZ 선입니다. 그 선을 도로로 횡단하면서 남북 공동체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는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고 중장기 국방 개혁을 최초로 법제화했습니다. 그 어느 정권보다 강력한 안보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북한이 서해 앞바다를 침범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NLL 선을 굳건하게 지켜냈고, 또 노무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남북 사이에는 단 한 건의 무력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돼서 보수 정권이 지난 9년을 집권을 했는데요. 남북 관계는 단절되고 또 잦은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전쟁의 위기에서 평화로의 대단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본격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핵벽 정책,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의 명맥을 복원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체제의 대전환은 강력한 안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군비에 대한 GDP에서 군사 비용이 차지하는 예산도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이루어졌고,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200여 개의 감시 초소를 상호 철수했고, 또 정전 협정 체결 이후 최초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비무장화를 시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올해 3월 한국사 최초의 시민주도 평화운동을 기념하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과 4월 2달 사이에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독립되고자 평화적으로 전개했던 전 국민의 만세운동이었습니다. 평화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쳐준 하나의 국민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3.1운동의 평화정신을 이어받아서 100주년 기념식에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발표한 것도 남과 북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평화, 협력, 공동체, 또 평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협력, 공동체를 함께 구상하고자 하는 새로운 평화의 비전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한반도의 미래는 전쟁이 없고 오로지 평화만이 자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서 국제사회가 또다시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은 그런 도발 행위를 함으로써 긴장을 조정하고 주목을 받는 것이 목적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로 하여금 북한 문제에 관심을 주고 북한 문제가 시급히 풀 문제라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의 내부 변화를 주목하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이라는 것이 매우 익숙하지만 배급주의 사회주의 국가 체제인 북한에서는 그런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기근이 생기면서 북한의 배급체제가 붕괴되었고, 그 당시에 장마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접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마당은 급속히 증가를 해서 대략 460개 이상의 종합시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15년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서 탈북민 조사를 했는데요. 북한 주민의 약 80%가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기화와 반려푸진을 경험한 장마당 세대는 국가가 이제 자기 자신들을 책임지지 않는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이른바 장마당 정신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북한 체제가 강조한, 북한 당국이 강조한 유일 사상이나 주체 사상에는 내부적인 반감을 갖고 있고, 반대로 외부 문물에는 개방적인 자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는 이제 예전과 많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 또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도발을 했던 그런 최절정기였던 2017년에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집권당의 대표로서 연설을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창했던 것은 바로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이었습니다. 그것은 김일성과 김정일, 그런 3대의 유지였던 핵 무장론의 유혹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신세대인 김정은 위원장이 장마당 세대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이 손을 잡아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미사일과 핵무기로 긴장을 조정해봐야 인민경제나 체제보장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단호하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정말로 북한은 핵을 포기할까? 그걸 믿는 건 너무 순진한 거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저는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핵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북한은 더 이상 인민 경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김정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핵을 껴안은 채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장마당 세대는 무한정 충성심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경진 노선에서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으로 국가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한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대북 제재가 현재까지 촘촘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의 복국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북한 핵 포기의 진정성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북한을 대화로 유도해내기 위해 제재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강한 제재를 지속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그런 장마당 세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 내부에 대한 긴장감을 불어넣어서 북한 정권 체제를 유지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체제의 결속을 강화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방식과는 좀 다른 한반도의 신평화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핵을 폐기하는 과정은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긴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먼저 완전한 통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핵무기와 직결된 대북 제재는 유지하는 대신에 핵과 상관이 없는 징벌적인 제재는 단계적으로 완화해주는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남북교류의 상징인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은 시급히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제안은 한국 정부가 혼자서 앞서 나가겠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은 군사 분계선을 가운데 긋고 있는 휴전 상태의 군사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핵 폐기에 주도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아주 긴 호흡으로 인내를 갖고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난제입니다.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신뢰를 쌓아나갈 때 영구적인 평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냉전의 산물을 없애고 진정한 세계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